이순희 씨는 올해 65살이다. 평생을 남편 진수 씨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1980년 22살의 나이로 결혼한 후 43년간 단 하루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밥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순희 씨의 일상이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했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과외비를 벌기 위해 남의 집 청소까지 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남편 진수 씨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믿었다. 자신이 남편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2018년 3월 15일. 그날도 순희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다.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은 늦을 것 같다며 저녁을 거르겠다고 했지만 순희 씨는 혹시나 해서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 오후 7시 순희 씨는 딸 소영이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 김치 냉장고에서 소영이가 좋아하는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꺼내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 최고야. 소영이의 그 말을 들으려고 순희 씨는 15분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가져다 줬다. 딸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서 있던 순희 씨의 차에 갑자기 후방에서 대형 트럭이 돌진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시속 80km로 순희 씨의 소형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꽝! 귀청이 떨어질 듯한 충돌음과 함께 순희 씨의 의식이 사라졌다. 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순희 씨는 즉시 응급실로 실려갔다.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하고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진수 씨는 얼굴이 하얘졌다. 소영이와 민수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아이들이 아무리 불러도 순희 씨는 대답이 없었다.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을 뿐이었다. 생존 확률이 10% 정도입니다.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의사 박 원장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했다. 하지만 진수 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순희 씨의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첫 해는 모든 가족이 교대로 병원을 지켰다. 진수 씨는 회사 일을 줄이고 거의 매일 병원에 왔고 소영이와 민수도 주말마다 어머니를 돌봤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도 순희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채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실 순희 씨의 의식은 또렷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로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감긴 눈꺼풀 사이로는 흐릿하게나마 주변을 볼 수 있었다. 다만 그 사실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순희 씨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 있어. 다 들리고 다 보여.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이듬해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매일 오던 아이들의 발걸음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다. 그리고 진수 씨도 예전만큼 오지 않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상태가 이러신데 아빠만 혼자 고생하시면 안 되죠. 아빠도 좀 쉬세요. 소영이의 말에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순희 씨는 알고 있었다.
진수 씨의 표정에서 피로감과 함께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3년 차 2021년 봄이었다. 순희 씨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진수 씨가 병원에 올 때마다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도 순희 씨가 사준 적 없는 옷들이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진수 씨는 순희 씨에게 말하곤 했지만 순희 씨는 알고 있었다. 진수 씨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마치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진수 씨가 병실에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 응, 알겠어. 내일 같이 영화 보자. 아니야, 괜찮아. 집사람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순희 씨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영화? 누구와 영화를 본다는 거지? 그리고 왜 자신을 집사람이라고 그렇게 남의 일처럼 말하는 거지? 여보, 나 좀 일찍 들어갈게.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진수 씨는 평상시보다 일찍 병원을 나갔다. 순희 씨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표현되지 않았지만 4년 차 2022년 여름 순희 씨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오후 3시쯤 진수 씨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모르는 여자가 함께 있었다. 미영아, 이게 내 아내야. 진수 씨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순희 씨는 깜짝 놀랐다. 미영? 누구지? 오빠, 정말 안 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여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알 수 있었다. 그 표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오빠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영이 진수 씨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순희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신이 누워있는 동안. 미영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진수 씨의 말에 순희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43년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몇 개월 후 순희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진수 씨와 미영이가 병실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다. 오빠, 우리 태윤이가 이제 돌이 다 됐어요. 태윤이? 순희 씨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래, 우리 아들. 벌써 그렇게 컸구나. 아들, 진수 씨와 미영이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순희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태윤이도 이제 아빠가 필요한 나이인데. 미영의 말에 진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처리해야 할 일들? 순희 씨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의사 말로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대. 이대로 계속 가면. 그럼 그때 생각해보자. 일단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조심스러워. 순희 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남편은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미영과 정식으로 함께 살 수 있으니까. 5년 차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대화들이 이어졌다. 오빠,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이 물었다. 순이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복잡해. 하지만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진단서를 받으면 가족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어. 그럼 집을 처분할 수 있지. 순희 씨는 경악했다.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소영이랑 민수는 괜찮을 거야. 사실 얘들도 엄마 상태 때문에 지쳐 있거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순희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쓰려고 한다니.
참, 그리고 순이가 갖고 있던 적금도 있어. 정기예금까지 합치면 꽤 될 거야. 얼마나 돼요? 한 3억 정도? 순이가 용돈 아껴가며 모은 돈이야. 3억? 순이 씨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남편 몰래 푼돈을 모아서 가족을 위해 써야 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쓰려고 하다니. 2023년 5월, 정확히 5년 2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순이 씨의 몸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에 작은 움직임부터였다. 환자분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많이 개선됐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진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순이 씨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 씨는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부터 순이 씨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간호사 최은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냈다. 간호사님, 작은 목소리였지만 최 간호사는 들었다. 어머,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쉿,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순이 씨의 간절한 부탁에 최 간호사는 당황했다. 왜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순이 씨는 최 간호사에게 자신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남편의 불륜, 재산 처분 계획, 모든 것을.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최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비밀리에. 하지만 이런 일을 제발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최 간호사는 순이 씨를 도와주기로 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 간호사의 도움으로 순이 씨는 강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강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한 변호사였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재산 처분을 시도했다는 증거들이요. 강 변호사는 순이 씨에게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이걸로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최 간호사가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다. 진수 씨와 미영이 병실에서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말이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진수 씨가 미영과 함께 와서는 노골적으로 스킨십을 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야. 조금만 더 참자. 최 간호사가 몰래 문틈으로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6월 어느 날 순이 씨는 결정적인 대화를 들었다. 미영아, 드디어 집 처분 허가가 났어. 진수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를 써줬어. 그래서 가족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지. 순이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의사와 짜고 거짓 진단서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래. 태윤이도 이제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어.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수 씨는 미영을 꽉 안아줬다. 그리고는 무서운 말을 했다. 사실 의사가 그러는데 생명유지장치를 끊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됐대. 순이 씨는 심장이 멈출 뻔했다. 생명유지장치를 끊는다고? 그게 괜찮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도. 순이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7월 15일
운명의 날이 왔다. 진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와서는 순희 씨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인감도장이 어디 있지? 혼자 중얼거리며 가방을 뒤지는 진수 씨. 순희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아, 여기 있구나. 진수 씨가 순희 씨의 인감도장을 찾아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뭐 하는 거야? 순희 씨가 번쩍 눈을 뜨고 일어났다. 진수 씨는 깜짝 놀라 인감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순희야? 너 깨어났어? 진수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래, 나는 깨어났어. 그리고 내가 한 모든 짓을 다 봤어. 순희 씨는 침대에서 내려와 진수 씨를 바라봤다. 5년 만에 제대로 서는 것이었지만 분노가 힘을 주었다. 뭘 봤다는 거야? 진수 씨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박미영, 그 여자와 내가 한 모든 일, 그리고 네 아들 태윤이도 알고 있어. 진수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순이야, 내가 설명할게. 그게 아니라. 설명? 5년 동안 내가 다 듣고 봤는데 뭘 설명해? 순희 씨는 강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둔 서류들을 꺼냈다. 이혼소장, 재산분할 청구서, 그리고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다 준비했어. 진수 씨는 서류를 보고 더욱 당황했다. 어떻게? 내가 언제? 5년 동안 깨어 있었어. 모든 걸 다 기록했고 증거도 다 모았어. 순희 씨는 녹음기와 사진들을 보여줬다. 진수 씨와 미영이 병실에서 나눈 모든 대화, 스킨십하는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 것, 의사와 짜고 거짓 진단서를 받은 것, 심지어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려고 한 것까지 다 증거가 있어. 진수 씨는 주저앉았다. 완전히 덫에 걸린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소영이와 민수를 병원으로 불렀다. 엄마,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응, 엄마가 깨어났어. 그런데 할 말이 있어. 순희 씨는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다. 아버지의 불륜, 재산 처분 시도,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까지. 말도 안 돼. 아빠가 그런 일을.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민수도 충격받은 모습이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 너희가 직접 확인해봐. 녹음 파일을 들은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가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것도 엄마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아이들은 분노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다. 진수 씨는 며칠 후 다시 병원에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순이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5년 동안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그게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어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어? 힘들어서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어? 진수 씨는 할 말이 없었다. 미영이와는 끝낼게. 그러니까 제발. 끝내. 벌써 끝났어. 내가 끝냈어. 순희 씨는 차갑게 말했다. 8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다. 순희 씨의 변호사 강 변호사는 완벽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으며 원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진수 씨와 미영의 대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가 원고의 생명유지장치 제거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진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의 변호인은 변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진수 씨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으므로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80%, 피고에게 20%로 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순희 씨는 완승했다. 집과 예금, 모든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게 됐다. 재판 후 진수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순희 씨는 미영을 그냥 놔둘 생각이 없었다. 강 변호사와 상의해서 미영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을 세웠다. 미영 씨도 공범입니다. 불륜은 물론이고 환자의 재산 처분 계획에 적극 참여했으니까요. 강 변호사의 말에 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해요. 순희 씨는 미영의 직장을 알아냈다. 미영은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순희 씨는 미영의 회사에 모든 증거 자료를 보냈다. 직원 박미영이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환자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법원 판결문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며칠 후 미영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박 과장,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미영은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영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해고된 이력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순희 씨는 미영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원은 미영에게도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영은 직장도 잃고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게 다 진수 때문이야. 미영은 진수를 원망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수도 자신을 구해줄 여력이 없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태윤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다. 아빠는 언제 와요? 태윤이가 물어볼 때마다 미영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진수는 이미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순희 씨는 태윤이만큼은 안타깝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미영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의 결과예요. 순희 씨는 냉정했다. 미영은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며 태윤이를 키워야 했다. 예전의 안정적인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다. 순희 씨의 복수는 완벽했다. 진수는 모든 재산을 잃고 홀로 원룸에서 살고 있고 미영은 직장을 잃고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 두 사람 다 제대로 된 응징을 받았네요. 강 변호사가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남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까 자신들도 그 대가를 치러야죠. 순희 씨는 만족스러워했다. 진수와 미영은 각각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한때는 사랑한다며 달콤한 말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다. 결국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군요. 순희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수 씨는 이제 혼자가 됐다. 아내도 애인도 아이도 모두 떠났다. 재산도 거의 다 잃었고 직장도 잃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견뎌야 했다. 저 사람이 부인이 의식불명일 때 바람 피운 사람이래. 심지어 부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진수 씨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반면 순희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되찾은 집에서 홀로 지내며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소영이와 민수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5년 동안 그런 계획을. 소영이는 어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 재산 다 빼앗길 뻔했네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순희 씨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 치료를 받았다. 5년간 누워 있었던 몸이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좋아졌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력이세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다. 몇 개월 후 순희 씨는 자신을 도와준 최 간호사와 강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 간호사가 말했다. 정의가 승리한 거죠. 강 변호사도 뿌듯해했다. 이제 순희 씨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43년간 남편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더욱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게 됐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만을 위해 사세요. 소영이가 말했다. 맞아요.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 민수도 동의했다. 순희 씨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다.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순희 씨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순희 씨를 응원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저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순희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5년간 참고 견디신 것도 완벽한 복수를 하신 것도. 순희 씨에게는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진수 씨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느 날 진수 씨가 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이미 저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순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43년간 충분히 드렸어요. 당신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순희 씨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진수 씨와 할 말은 없었다. 진수 씨는 결국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다. 퇴직금도 재판 비용과 위자료로 거의 다 나갔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다. 나이도 많고 소문도 안 좋게 났기 때문이다. 순희 씨는 이제 65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 엄마, 뭘 하고 싶으세요? 소영이가 물었다. 글쎄,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아. 요리도 배우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럼 다 하세요. 이제는 엄마 시간이에요. 순희 씨는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고 싶었다. 여행도 계획했다. 예전에 진수 씨와 가려고 했던 유럽 여행을 혼자서라도 가보기로 했다. 엄마,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혼자 가보고 싶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여행을. 지금 순희 씨는 정말 행복하다. 5년간의 고통과 43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됐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말한다. 65살이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순희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포기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순희 씨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